안녕하세요, 키닉입니다. 오늘도 유니티 스터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는데요. 배도 아프고 방송도 잘 안 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유니티 교과서 개정 2판의 7장 3D 게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제까지는 2D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간단한 게임들 구현을 해봤고요. 그 적이 나오는 적이 다수 나오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은 충돌 체크를 해가지고 게임을 클리어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던가 그런 간단한 게임을 제작을 해봤죠. 오늘은 이제 3D 게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3D 게임을 만들면서 유니티가 제공하는 지형 작성 도구인 테라인 사용법과 파티클, 이펙트 표현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D 게임을 만들었고요. 7, 8장에서는 3D 게임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일반적으로 3D 게임은 2D 게임에 비해서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유니티를 사용하면은 어려운 계산은 유니티가 해주기 때문에 2D 게임과 비슷하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게임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3D 게임은 게임의 재미보다는 3D 기능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서 3D 기능 적응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화면을 탭하면은 이제 탭한 부분을 향해 밤송이가 날아가는 게임입니다. 밤송이가 관역에 닿으면은 달라붙고 이펙트가 표시됩니다. 게임 리소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설계는 2D 게임과 마찬가지로 먼저 오브젝트들 전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할 건지 컨트롤러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했던 것처럼 화살표에 적이 나온다던가 그런 게 랜덤으로 무수하게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 자동 생성 제너레이터 스크립트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UI를 갱신하는 감독 스크립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흐름을 정의합니다. 이제 제 책에서 제공해준 리소스들을 한번 보면요. 7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3D 오브젝트라서 여기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데요. 화면에 놓일 오브젝트로 밤송이, 그리고 관역, 나무, 지면 이렇게 4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송이를 던져서 관역에 맞추는 거고요. 나무는
나무랑 지면은 이제 배경 화면이 될 것 같고요.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이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되 밤송이가 날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밤송이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 생성 오브젝트는 이번에는 이제 밤송이가 밤송이를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밤송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관역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밤송이가 계속 새로 생성이 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도 밤송이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송이도 제너레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UI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감독 스크립트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점수가 표시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독은 필요가 없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컨트롤러 또 밤송이 컨트롤러. 요거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 그다음에 관역에 닿으면 붙는다. 관역을 향해 날아간다. 관역에 닿으면 붙는다.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밤송이 제너레이터는 화면을 탭할 때마다 밤송이 생성. 감독 스크립트는 없고요. 이렇게 흐름을 이제 생각해 놨습니다. 그리고 밤송이 컨트롤러에는 이제 세 번째로 관역에 닿으면 그 파티클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책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선은 게임을 만들 때는 이번 게임은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고요. 프로젝트 생성. 이거는 2D 게임과 마찬가지로 했던 대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이번에는 테라인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네요. 테라인 작성을 하고 밤송이 날리기에 대한 스크립트 구현을 하고 이펙트 표시를 하고 이제 밤송이 여기 날리기지만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밤송이 제너레이터 스크립트 구현을 하면은 게임이 만드는 흐름이 이렇게 일단은 정해놨습니다. 책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로 밤송이라고 되어 있네요. 밤송이 프로젝트. 그리고 템플릿은 이번에는 3D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D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 그 빛 광원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그 나침반 같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소스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는 책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요. 그 GitHub에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GitHub는 책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리소스를 이제 프로젝트의 에셋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리소스는 fbx 파일이라고 하고요. 3D를 다루는 표준 형식이라고 합니다. 3D 모델의 표준 형식 fbx고요. 리소스는 밤송이 그리고 타겟 fbx 파일이 있었습니다. 리소스를 추가를 했고요.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모델 형식으로 팁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fbx와 obj뿐 아니라 마야, 맥스, 블렌더, 시네마 4D, 모도 등의 3D CG 어플리케이션 파일도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파일을 유니티로 가져오려고 하면은 전부 각자의 이제 3D CG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3D 게임을 만들 때는 이런 걸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D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제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으로 설정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빌드 세팅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모드로 스위치 플랫폼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씬을 세이브 에즈에서 게임 씬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는 메인 카메라 외에 다이렉셔널 라이트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 세계를 비추는 조명으로 이제 자연광이나 인공 조명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림자를 표시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테라인을 사용해서 지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제 메인 카메라가 무대 위에 원점을 향해 배치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1장에서도 본 적이 있었죠. 카메라에서 X축은 좌우 방향, Y축은 상하 방향, Z축은 깊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 광원의 그 카메라의 범위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카메라의 범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D 게임에서는 게임의 공간을 빙글빙글 돌면서 오브젝트를 배치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읽기 쉬운데요. 이럴 때 길잡이가 되는 것이 씬 뷰 오른쪽 위에 있는 씬 기즈모입니다. 좀 나침반 같이 생긴 이런 이게 씬 기즈모라고 하고요. 1장에서도 나왔었죠. 씬 기즈모를 보면서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씬 위에 지형을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테라인을 사용을 하는데요. 테라인은 유니티에 준비되어 있는 지형 오브젝트로 테라인을 사용하면 산이나 강 등의 지형을 색칠하듯 간단히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형과 마찬가지로 잔디나 모래 등의 재질도 색을 칠하듯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재질뿐만 아니라 3D 나무나 풀도 색을 칠하듯 심을 수가 있습니다.
테라인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하고 3D 오브젝트로 테라인을 선택하면은 여기 프로젝트는 뉴 테라인이 추가가 됐고요. 화면상에도 무슨 점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제 큰 사각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Alt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크게 추가가 됐죠. 이게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테라인을 작성했는데 세 가지 색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는다. 저도 표시가 안 됐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하이어라키 에서 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테라인 중앙에 배치되면 화면 위에 테라인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화면 위에 센터 이 마우스 도구 오른쪽에 센터라는 게 있네요. 센터를 클릭해서 피봇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표시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저는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동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쵸? 지금 계속 제가 맵 이동하는 마우스 도구로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여기 테라인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됐고요. 지금 책에서는 이게 센터가 아니라 피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화살표가 표시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가 앞으로 오도록 Alt 버튼을 눌러가지고 Alt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면 앞으로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마우스로 줌아웃 좀 하고요. 주민 줌아웃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점을 변경했으면은 테라인의 위치를 조정해 보도록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테라인의 왼쪽 아래, 네,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원점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로 봤을 때는 테라인 전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테라인 중심이 원점으로 오도록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테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테라인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탭에서 이제 포지션을 마이너스 256, 0, 256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Z축도 마이너스 256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낮이를 설정을 하는데요. 인스펙터 창에서 그 테라인 항목에 라이즈, 로어, 테라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씬뷰의 테라인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뭔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면을 올라오게 하는 범위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테라인 위를 이제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뭐가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제 산처럼, 산이 아니라 약간 절벽 같은 느낌의 3D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높게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테라인에서 땅 올라오게 하는 거, 그리고 책에서처럼 드래그를 쭉 하면은 저는 드래그가 되게 많이 되네요. 다시 빠르게 사라락 안 되네요. 이렇게 땅을 쓱 좀 더 다시 한번. 이게 아무래도 저 화면이 검해졌어요. 컨트롤 Z. 이거는 네,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요. 브러쉬의 종류, 굵기, 효과의 강도 같은 거는 인스펙터 창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3D 게임을 직접 만들 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했는데 요거를 취소한다고 하네요. 다시 내려가게 하려면은 Shift를 누르고 이제 요 올라간 것들을 클릭을 해주면은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게 마치 게임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고요. Shift를 누르고 했을 때는 지형을 내려가기는 하는데 이제 딱 요 기본 위치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계곡을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이 기본 지형 위에다가 땅을 전부 이제 올려놓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지형에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을 만들도록 합니다. 책에서는 산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Z축 방향으로 산맥을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Z축 방향으로 이제 이 지금 요 부분에 산맥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지우고요.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산맥을 만들면 됩니다. 자, 산맥을 브러쉬 종류를 이제 큰 펜붓 브러쉬 사이즈를 100 그리고 오퍼시티를 20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충 쭉 그리고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게임을 실행해서 이제 산맥이 만들어졌는지 산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을 만들었는데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설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모래 등의 재질을 입혀서 실감나게 연출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테라인을 사용을 하면은 붓으로 색을 칠하듯이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러쉬를 만들려면은 풀이나 모래 재질이 필요한데요. 유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풀, 나무, 물 등의 재질이나 나무 3D 모델을 이제 엠빌러먼트 패키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에서 임포트 패키지로 이제 엠빌러먼트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재질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다 하면은 너무 리소스가 커지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나무, 풀, 바위입니다. 논 버튼으로 전체 해제하고요. 스탠다드 에셋에서 엠빌러먼트의 스피드 트리 스피드 트리에서 브로드리프 하면은 요 밑에 게 다 가져와 줄 거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에셋의 엠빌러먼트의 테라인 에셋의 서페이스 텍스처스
이거를 클릭해서 전부 가져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를 가져올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했으면 임포트를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여기 프로젝트 에셋에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 에셋이라고 엔비ronment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풀과 바위 재질의 브러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풀 재질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테라인을 선택을 하고 페인트 텍스처, 페인트 텍스처 여기 있네요. 테라인에 페인트 텍스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처로 어떤 그 텍스처를 추가를 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셀렉트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임포트된 애들 중에서 글래스 힐 알베도 요거를 선택을 하고 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에 일괄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바위 재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산을 좀 더 칠해 보도록 합니다. 같은 순서로 페인트 텍스처에서 에디트 텍스처로 에디트 텍스처스에서 애드 텍스처로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셀렉트에서 글래스 로키 알베도 해서 애드 하면은 뭔가가 추가가 됐어요. 그 두 번째 이후의 재질은 전체 채우기에는 사용되지 않고 클릭해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처에서 현재 선택한 바위 재질인 요 글래스 라키 록 알베도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60 그리고 타겟 스트렝스를 1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약간 화면을 돌려서 이제 위쪽을 적당히 이렇게 그려줍니다. 뭐가 이제 텍스처가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또 이후에 게임을 실행해서 뭔가 잘 됐는지 잘 된 것 같아요. 간단한 조작으로 산을 만들었습니다.
테라인 지형이 빛나 보이는 게 신경 쓰인다고 하면은 이제 윈도우에 라이트 윈도우에 라이팅 없는데요? 네, 여기 있죠? 라이팅에 세팅을 선택하고 라이팅 창을 열어서 이게 라이팅 창이에요. 라이팅 창을 열어서 인텐시티 멀티플을 0.3 정도까지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뭔가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0.3 으로 하면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땅이 여기가 완전히 그 반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카메라 위치를 조절해서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조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그 포지션을 0, 5, 마이너스 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카메라 위치가 좀 당겨졌죠. 근데 저는 제 화면에서는 이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만들 그 책에서는 아이폰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금 Z축을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저도 이제 땅에 잘리는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게임을 실행해서 시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했고요. 특히 지면에서 보이는 방향이 달라지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 1일 때랑 5일 때 1일 때와 5일 때 6일 때 이렇게 프리뷰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산 앞에 나무를 배치를 합니다. 재질 무늬 브러쉬를 만든 것처럼 이제 3D 나무 무늬 브러쉬를 만들어서 칠하면 나무가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페인트 트리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 화면 옆에 페인트 텍스처 옆에 페인트 트리스 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에디트 트리스에서 에드 트리 하면은 에드 트리 창이 열렸는데요. 트리 프리팹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끝에 있는 아이콘, 네, 끝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브로드 브로드리프 모바일, 뭔가 데스크탑하고 모바일하고 다른가 봐요. 모바일을 선택하고 애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칠할 수가 있는데 브러쉬 크기나 배치도, 배치 밀도, 이제 나무의 높이 차이 등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브러쉬 사이즈를 30으로 하고 트리 덴서티를 5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산 앞쪽을 살짝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칠해졌고요.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무가 뭔가 인위적으로 된 느낌이네요.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컨트롤 Z 취소하고 약간 좀 이게 계속 초기화가 되네요. 30, 50으로 하고 살짝만 그리고 요 끝에 부분이 잘 보이 안 칠해진 것처럼 됐기 때문에 끝에 부분도 듬성듬성 칠해줬습니다. 게임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산 앞쪽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됐죠. 이렇게 나무가 표시가 됐습니다. 뭔가 좀 책에서 나온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사이즈는 브러쉬의 굵기고 트리 덴서티는 나무 밀도고요. 트리 하이트는 나무의 높이, 지금은 랜덤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락 위드스 투 하이트, 너비와 높이 비율을 고정을 하는 게 있고요. 랜덤 트리 로테이션, 무작위로 나무를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직스를 사용해서 밤송이를 날리는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역을 만들고 관역을 배치하고 관역을 향해서 밤송이를 날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밤송이는 물리 동작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육장과 마찬가지로 피직스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무대에 관역 3D 오브젝트를 배치를 합니다. 오브젝트 배치 방법은 2D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를 합니다. 상당히 작네요.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서도 3D 공간에서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카메라에서 볼 때 바로 나무 바로 앞쪽에 관역을 배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관역의 3D 모델인 타겟을 선택을 하고요. 씬 뷰로 드래그 앤 드롭, 저는 그냥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씬하고 그 하이어라키하고 씬 쪽에
한꺼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선택을 하고요. 포지션을 0, 0, 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뭔가 제가 반대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의 의도는 원래 여기 나무 앞쪽에, 책의 의도는 나무 앞쪽에 배치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는 Z축을 0, 0, 10, 20, 30, 100. 뭔가 숫자가 2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이긴 보이는데 좀 머네요. 양궁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쉽게 마우스 휠을 밀어서 줌인을 하고 Alt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정중앙에 된 것처럼, 제가 뭔가 중간에 작업을 빠뜨렸거나 아니면 위치 이동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화면에서도 게임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송이가 관역에 닿았는지 감지할 수 있도록 콜라이더를 적용을 합니다. 피직스 지금 3D이기 때문에 박스 콜라이더로 추가를 했고요. 3D는 그냥 2D가 붙지 않은 걸로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역의 머리 부분에 콜라이더가 오도록 매개 변수를 조절을 합니다. 지금은 보면은 거의 밑에 쪽에 있는데요. 센터를 0, 6.5, 0으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센터로 왔죠. 그리고 사이즈는 3.8, 3.8, 1로 해서 요만큼의 위치에 관역에 들어가면은 붙는 걸로, 맞춘 걸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역 설정을 마쳤기 때문에 밤송이를 날려봅니다. 밤송이를 날릴 흐름은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서 설명한 대로 씬에 배치를 하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밤송이를 배치합니다. 밤송이는 한 카메라 위치를 한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를 Z축을 0, 한 50, 한 100 정도로 당기면은 좀 더 한 130, 150, 150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책에서처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나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무를 조금만 살짝 30으로 하고 50으로 하고 살짝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요 검은색 부분은 아직 뭐 렌더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 밤송이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여기에 있고요. 밤송이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씬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밤송이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일단 0, Z는 155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만들기 전에 밤송이에다가 이제 물리 법칙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하고요. 리지드 바디. 네, 어쨌든 요거를 피직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번거롭거나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어서 움직여 보고 싶다면은 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물리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돌 판정이 날 수 있도록 콜라이더도 스피어 콜라이더로 했네요. 원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이더가 지금 그냥 보기에도 좀 크죠? 지금 밤송이 위치가 Y축을 5로 해서 화면 위로 뜬 것처럼 변경을 해줬습니다. 네, 책에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막 넣어서 이상한 위치로 가 있었죠. 스피어 콜라이더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우스 그 콜라이더 크기를 좀 더 줄여가지고 잘 맞도록 밤송이에 좀 더 가깝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해서 이제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떨어졌죠? 그리고 밤송이를 날리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밤송이를 관역 방향으로 날리려면 힘을 가해야 되는데요. 피직스를 사용할 때는 좌표를 조작하지 않고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밤송이에 힘을 가하는 밤송이 컨트롤러를 작성을 해봅니다. 크리에이트로 C#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고요. 밤송이 컨트롤러 작성을 했고요. 밤송이 컨트롤러 파일을 열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수정을 합니다. 밤송이를 날리는 스크립트는 이제 별도의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get component로 rigid body add force로 dir 만큼 던지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하면은 슈터 3에 100에 2000 이렇게 주면은
요 벡터만큼 힘을 준다는 얘기죠. 이 스크립트에서는 확장성을 고려해가지고 매개 변수에 그 지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할 수 있는 슛 메서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슛 메서드에서는 add force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메서드에서는 밤송이가 화면 안쪽으로 날아가도록 Z축 방향의 벡터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슛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Y축 방향으로도 힘을 200 가하는 이유는 이제 밤송이가 관역에 닿기 전에 중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면으로 낙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밤송이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밤송이 컨트롤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점에 슛을 호출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면은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을 좀 더 줘야지 되겠네요. 저는 거리랑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좀 더 3200 정도 힘을 주면은 살짝 약하네요. 3500 이렇게 주면은 어 4000 4000 정도로 이렇게 약하죠? 5000 정도로 뭔가 굉장히 약한 느낌인데요. 만으로 이게 어 저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빠르게 날아가서 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날아가서 꽂힌 다음에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을 많이 줬나 봅니다. 5000 정도로 주고 한 4000 정도로 주고 네, 지금 이게 날아가서 부딪힌 다음에 그냥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책에도 충돌을 하는 순간 밤송이에 들어가는 힘을 무효로 만드는 작업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을 진행을 할게요. 관역에 닿으면 관역에 꽂히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관역에 밤송이를 꽂으려고 물리적인 연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관역에 충돌하는 순간 밤송이에 들어가는 힘을 무효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피직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역과 밤송이가 충돌하면 오브젝트에 적용된 스크립트에 온 콜라이전 엔터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요. 이 메소드에서 밤송이에 들어가는 힘을 무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id on collision enter on collision enter 하고 이제 콜리전은 other로 돼 있네요. 그냥 기본 변수명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컴포넌트를 받아다가 컴포넌트에서 키네매틱을 true로 해주면은 이게 뭔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썼었죠. 그 화살표 할 때도 썼었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날아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300 이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유니티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한 직후에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팁에 나와 있는데요. 스탠다드 에셋을 사용을 하면은 유니티 실행 직후에 유니티가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유니티를 종료를 하고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해서 템프 폴더와 라이브러리 폴더를 닫은 다음 유니티를 다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밤송이에서 템프 폴더 파일이 많이 있는데요. 템프 폴더와 라이브러리 폴더, 아마 요거를 뭔가 변경을 하는데, 이제 익스플로러가 열려 있으면은 이제 뭔가 그 변경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종료해주고요. 밤송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면은 이제 밤송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그게 이 슛을 이제 업데이트에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요 수치를 너무 높게 잡았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파티클을 사용해 가지고 이펙트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파티클을 사용해서 이펙트를 표현을 하는데요. 뭐 연기나 물 같은 그런 폭넓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펙트는 뭐 많은 게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파티클로 물을 표현을 하려면은 입자를 잘게 쪼개서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기와 불을 표현하려면은 입자의 투명도와 크기를 바꾸면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처럼 파티클을 사용한 표면에서는 각 입자의 색깔, 크기, 속도 같은 미세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니티에서는 파티클을 컴포넌트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 변수를 에디터에서 쉽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티클이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파티클 예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듀레이션, 파티클 방출 시간, 뭐 루핑, 무한 방출, 그다음에 파티클 방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스타트 딜레이, 그다음에 스타트 라이프 타임이라고 해서 파티클 표시 시간, 뭐 속도, 파티클 크기, 색깔, 뭐 중력 이런 것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제들이 책에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밤송이가 관역에 닿는 순간 파티클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오브젝트에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적용을 하고요.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의 매개 변수를 조절해가지고 이펙트를 작성을 하고 스크립트에서 파티클이 재생되도록 설정합니다. 하이어라키에서 밤송이를 선택을 했고요. 인스펙터 창에서 애드 컴포넌트로 이펙트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뭐가 이렇게 쭉쭉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파티클이고요. 지금 계속 퍼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확 퍼지는 이펙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분홍색 색종이는 파티클의 머테리얼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우선은 흰색 눈송이가 나오도록 설정을 해봅니다. 인스펙터 창에 파티클의 렌더러를 클릭해서 열면은 이제 뭐가 쭉 나오는데요. 머테리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맨 끝에 있는 둥근 원, 맨 끝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맨 끝에 있는 둥근 원이라는 게 지금 요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머테리얼의 뒤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면은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디폴트 파티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흰색 눈송이 같은 게 퍼져 나가죠. 화면을 조금 돌려서 보면은 돌려볼 수가 없네요. 지금 실행 중인 상태에서 파티클을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추가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이펙트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에서 렌더러로 밤송이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밤송이에서 뭔가가 쭉쭉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렌더러에서 머테리얼을 이제 디폴트 파티클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쭉쭉 나가죠. 방출 형태를 조정을 합니다. 요번 이펙트는 폭죽 모양으로 둥글게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인스펙터 창에서 스피어 인스펙터 창에 파티클의 쉐이프 네, 여기 있죠. 세 번째 쉐이프 창을 열고 쉐이프 창에서 스피어를
톤을 지금 스피어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방출 시작 반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라디우스를 0.01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생성 패턴을 조절하는 건데요. 파티클이 지금은 계속 나오는데 간헐적으로 방출되도록 변경을 합니다. 파티클 시스템의 이미션, 요거는 레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트는 1초당 생성되는 파티클 수, 버스트는 지정한 시간에 생성되는 파티클 수입니다. 이번에는 파티클을 생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레이트 오버 타임을 0으로 해주고요. 이번에는 딱 맞을 때 방출되도록 이제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요. 버스트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더하기를 표시를 클릭하고 타임을 0, 카운트를 50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한번 쭉 나가죠. 근데 이제 파티클이 너무 오래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 듀레이션과 스타트 라이프 타임을 각각 1초로 이거 듀레이션은 1초마다 한 번씩 이제 퍼져나가고요. 라이프 타임은 1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파티클이 좀 더 부드럽게 사라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사라지는 방법은 이제 파티클의 투명도를 서서히 올리거나 서서히 줄이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서서히 줄여보도록 합니다. 파티클 크기를 시간과 함께 변화시키려면은 파티클 시스템에서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 파티클 시스템에서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을 오른쪽 아래 검은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해주네요. 여기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시작할 때 컸다가 끝날 때 줄어드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곡선을 곡선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에서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정을 하니까 지금 아까랑 좀 다르게 그 동그라미가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시점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번 이펙트는 반복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루핑을 선택해서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관역에 닿았을 때만 이펙트를 표시하도록 플레이 온 어웨이크, 플레이 온 어웨이크를 해제. 네.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파티클을 실행시킨다. 요 내용을 해제했습니다. 관역과 밤송이의 충돌을 감지해서 파티클을 재생시키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리전 엔터가 실행이 되면요, 이제 밤송이는 멈춘 다음에 get 컴포넌트로 파티클 시스템에 플레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플레이 하면은 이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닿으니까 뭔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이펙트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밤송이 공장을 만들도록 합니다. 화면을 탭할 때마다 밤송이를 생성을 하려면은 밤송이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데요. 공장 건설은 이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프리팹을 만들고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만들고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스크립트에 프리팹을 전달을 합니다. 일단은 밤송이 프리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밤송이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프리팹이 만들어졌고요. 요거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프리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밤송이 프리팹은 처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딜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트에서 C샵으로 밤송이 제너레이터, 밤송이 제너레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주고요. 네. 지금 뭔가 잘못 클릭돼서 게임 씬이 다시 열리려고 했죠. 저장을 한번 중간에 해줄게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스크립트는 일단은 공용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를 밤송이 프리팹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만약에 get 마우스 버튼 다운이 들어오면은 게임 오브젝트인 밤송이를 이제 인스탄티에이션
네, 좀 어렵네요. 밤송이 프리팹을 인스턴티에이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밤송이 컨트롤러를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컴포넌트를 취득한 다음에 슛을 실행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아까 밤송이를 우리가 100에 300에 3500로 실행을 해줬죠. 요 밤송이 프리팹을 이제 외부에서 밖에서 아웃렛 접속을 사용해서 대입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실행 선언을 해줬고요. 화면이 탭됐을 때 화면에 탭된 거를 확인한 후에 탭이 된 경우에는 밤송이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날리는 방향을 지정을 해줍니다. 날리는 방향을 지정을 하는 거는 이제 밤송이 컨트롤러를 가져다가 슛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밤송이 컨트롤러는 이제 실행되면은 바로 슛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슛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도록 주석 처리를 했고요.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직후에 멈추면 메서드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거는 이거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직후에서 멈추면은 아까 나왔던 거죠. 좀 오타인 것 같고요. 메서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프리팹이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가 퍼블릭으로 선언된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네요. 여기서 밤송이에서 밤송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슛을 실행을 했는데 이제 슛이 안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슛이 퍼블릭으로 선언되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밤송이 공장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송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빈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empty를 하면은 빈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밤송이 제너레이터로 변경을 하고요. 프로젝트 창에 있는 밤송이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밤송이 제너레이터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했고 그 다음에 프리팹을 공장으로 전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웃렛 접속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밤송이 프리팹에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밤송이 프리팹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 프리팹을 전달을 하면 되겠죠. 제네레이터에다가 프리팹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어떤 프리팹이 제네레이터 코드에서 실행이 될 건지 어떤 걸 받아서 할 건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공장을 완성을 했고요.
게임을 실행해서 탭할 때마다 밤송이가 화면 바로 앞에서 안쪽을 향해서 날아가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날리고, 두 개 날리고, 세 개 날리고, 네 개 날리고, 계속 똑같은 위치로 날아가네요. 지금은 정해진 방향으로 밤송이를 날렸는데요. 좀 더 게임다워지도록 탭한 곳으로 밤송이가 날아가도록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업그레이드합니다. 탭한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요. 탭한 좌표는 인풋점 마우스 포지션 메서드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3D에서는 마우스 포지션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마우스 포지션 값이 월드 좌표계가 아닌 스크린 좌표계 값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월드 좌표계는 게임 세계에서 오브젝트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좌표고요. 나타내기 위한 좌표고, 스크린 좌표계는 게임 화면의 좌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2D 좌표계입니다. 스크린 좌표는 요 지형을 기준으로 하는 좌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관역이나 밤송이 좌표는 모두 월드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제 밤송이를 날리는 방향도 월드 좌표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월드 좌표계와 스크린 좌표계가 왜 다른지, 스크린 좌표계가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가 있는 좌표, 이런 관역이 있다던가 나무, 아니면 밤송이가 있는 좌표를 월드 좌표로 보고, 스크린 좌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상의 카메라 기준의 좌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원점 기준으로 000 기준으로의 좌표가 그 이 월드 좌표계고요. 스크린 좌표는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의 방향에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역이나 밤송이 좌표는 모두 월드 좌표계이기 때문에 밤송이를 날리는 방향도 월드 좌표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 메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좌표를 전달을 하면은 카메라에서 스크린 좌표를 향하는 월드 좌표계로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벡터를 사용해서 밤송이를 탭한 방향으로 날리도록 합니다. 자, 밤송이 제너레이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파일을 열고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합니다. 레이라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카메라.main.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 딱 그 잘 와닿진 않네요. 마우스 포지션을 받고
월드 좌표에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요. 밤송이 컨트롤러에서 요 슛을 월드 좌표에 뭔가 표준화? 표준화는 아니고 일반화? 예, 슛으로 노멀라이즈가 뭐였죠? 노멀라이즈 일반화? 뭐 어쨌든 변경을 해주는 거죠. 책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보면은 레이 클래스는 이제 광선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광원의 좌표 오리진과 광선의 방향 디렉션을 멤버 변수로 갖고요. 레이는 콜라이더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충돌을 감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선이 오브젝트로 가려지면은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 사용법은 8장에서도 설명하기 때문에 레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 메소드의 반환값으로 얻을 수 있는 레이는 이제 오리진이 레이 점 오리진이 이제 메인 카메라의 좌표이고 디렉션이 카메라에서 탭한 좌표로 향하는 벡터입니다. 이 디렉션 방향으로 밤송이를 날리기 때문에 디렉션 벡터가 가진 노멀라이즈드 변수를 이용해서 길이가 1인 벡터로 만든 뒤에 힘을 2000 곱합니다. 노멀라이즈가 그거였죠. 숫자를 0부터 1 사이 값으로 변경하는 거죠. 전체 월드 좌표계에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고 힘을 곱해가지고 그거를 슛으로 하는 슛을 사용하는 벡터로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일단 길이를 1벡터로 해가지고 디렉션 벡터의 크기와 관계없이 밤송이에 일정한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변경이 되고 있죠. 지금 보면은 막 날리는데 지금 저기 사각형 위치로 붙는 것처럼 보이네요. 밤송이가 탭한 곳으로 날아가지 않으면은 밤송이 컨트롤러 스크립트의 스타트 메서드에 있는 슛 메서드를 주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뭔가 지금 타겟의 콜라이더가 이게 충돌이
콜라이더가 뭔가 다른 걸 써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삭제하고 뭔가 게임이 저는 네. 약간 여기는 괜찮네. 아무래도 밤송이가 여러 개 날리다 보니까 밤송이끼리의 콜라이더가 적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각형의 콜라이더기 때문에 끝에만 살짝 닿아도 네, 붙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를 사각형 말고 원형으로 해보고 싶은데 일단 책에 사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빌드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어 세팅 여기에 패키지 네임을 이제 고유값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름은 밤송이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씬을 빌드, 씬인 빌드에 넣어주고 기존에 있던 씬은 제외를 해주고요. 그리고 빌드 앤 런 해서 밤송이 안드로이드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제 모비즌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모비즌이 이걸로 이제 실제 휴대폰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3D 게임이다 보니까 시간이 2D 게임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팁으로 이제 포스트 이펙트로 화면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D 게임에서는 3D 모델을 씬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화면이 어수선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포스트 이펙트의 에셋입니다. 포스트 이펙트란 게임 화면 전체를 이미지로 처리하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의 필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에셋 스토어에는 많은 포스트 이펙트 에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니티 테크놀로지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스택 시네마틱 이미지 이펙트
레가시 이미지 이펙트 등은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가시 이미지 이펙트에 포함되는 톤 매핑과 블룸의 포스트 이펙트를 사용을 하면은 왼쪽 이미지가 오른쪽 이미지로 바뀐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뭔가 빛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반사되는 거, 뭐 그런 거를 3D 모델에 적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에셋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휴대폰으로 설치가 되면은 그거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8장은 이제 벌써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8장은 뭐 내용도 꽤 많고요. 그래서 8장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2시부터 끝날 때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뭔가 이펙트가 발생을 하면 소리가 나나 봐요. 책에는 이제 매너 모드를 해제해야 소리가 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나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단계는 다른 거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씬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화면이 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씬을 여러 개
연결해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임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씬을 여러 개 어, 다양하게 만들어서 각자 연결하는 그 흐름을 잘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5단계는 씬 한 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이렇게 딱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UI가 있어가지고 어떤 메뉴들로 나눠져서 어느 메뉴로 들어가면은 어떤 방식으로 게임이 되고, 또 다른 메뉴로 들어가면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그런 게임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씬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일단은 이렇게 3D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8장에서는 뭔가 레벨별로 뭐 디자인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계된 그런 게임을 만들 것 같고요. 8장까지 하면은 책 한 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거 책 한 권 마무리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D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2D 게임, 원래 그 전에 하려던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이 이제 개정 전, 그러니까 유니티 2007, 2017 버전으로 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쉽고, 이제 그래도 이제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 요 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하려고 했던 책을 한 권 더 보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게임을 만드는 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잠깐 뭐 좀 그 빌드 되는 동안 잠깐 다른 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빌딩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카피하고 지금 휴대폰으로 밤송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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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탭할 때마다 밤송이가 엄청 많이 날아가죠. 얼마나 될지 몇 개까지 이렇게 밤송이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뭐 핸드폰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뒤에 보이는 나무에도 이제 밤송이가 붙는, 원래대로는 붙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제 저기까지 날아가서 밤송이가 붙어버렸네요. 나무에도 콜라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밤송이를 날려서 타겟에 관역에 적중시키는 게임까지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설치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2시쯤부터 8장을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